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 평소 때와 달리 나비 넥타이를 한번 해봤습니다. 또 제가 나비 넥타이를 하니까 약간 분위기가 바뀌었나요? 항상 목요일 이 자리를 환하게 비춰주시는 목요일의 남자 김민수 대변인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잘생겼지 않아요? 아유, 넥타이, 나비 넥타이 메고 오시는 거 미리 알았으면 저도 메고 왔을 텐데. 제가 미리 카톡 네. 하나 더 가지고 있어서 가지고 오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광복, 빛을 되찾은 날. 또 북한에서는 또 해방절, 남북이 같은 날 국경일로 기념하는 유일한 날이 8.15 광복절입니다. 원래 79주년, 내년이면은 80주년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정말 뜻깊은 날입니다. 그런데 광복회발 이게 참 독립기념관장 임명 문제로 해서 대한민국이 좀 분열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또 그 틈을 타서 야권은 또 이번 광복절 기념일에 참석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기념식을 반쪽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무도한 시도가 있는데 가슴 아픈 이 마음, 이 원인이 뭐고 대책이 무엇일지부터 한번 좀 바로짚고 들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광복 79주년이자 또 유경수 여사 서거 50주기 아니겠습니까? 1974년 8월 15일 지금 국립극장이죠. 거기에서 광복절 축사를 박정희 대통령께서 읽어가시는 동안 또 제1교포 문세광이 또 밑에서 총알을 한 7발, 8발 쐈다고 하죠. 너무 안타깝게도 그 중에 한 발이 또 유경수 여사의 두부 관통상을 입혀서 그 자리에서 절명하게 하셨던 정말 가슴 아픈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경수 여사 서거 50주기 추모 음악회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입니다. 지금 8월 15일 목요일 오후 4시 신당역 4번 출구에 있는 공감센터 아트홀에서 하는데요. 유동규 유바로티라고도 합니다. 예. 그리고 소프라노 이지현 두 분이 또 음악회를 하고 또 일부 순서로는 제가 또 진행을 하고 우리 옆에 계시는 김민수 대변인도 오시고 또 우리 멸콩 어벤져스를 넘어서 멀콩 히어로즈들이 다 모여가지고 또 유경수 여사를 추모하고 하는 음악회 또 추모하는 톡쇼를 하니까 그때 많이 오시면은 저희 한 자리에서 멸콩TV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이 출연진을 다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멋진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와주신다고 하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참 기분 좋은 날인데 참 마음이 좀 답답한 날이기도 합니다. 실제 지금 광복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이번에 정부가 뭐 친일이다 그리고 또 전체적인 어떤 인사에 있어가지고 지나치게 뉴라이트를 개연로 한다라고 하면서 자기들 스스로 9가지 뉴라이트 판별법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게 완전히 엉터리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도 엉터리여서 우리 김민수 대변인조차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런 게 있더라고요. 건국 대통령 이승만 하면 그게 뉴라이트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만약에 그 기준으로 하면 저도 뉴라이트네요. 네. 일단은요, 여기 이종찬 강북회장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발언, 어제 발언을 보면서 역사적 망상에 시달리고 있는 분이다라고 정의 내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요, 지금 45년 8월 15일 강복절이죠. 대한민국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날입니다. 네, 일제가 폭망한 날이죠. 네. 그리고 48년 8월 15일 우리나라 건국일입니다. 네, 제헌국회가 만들어졌고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의 기치를 내걸었고, 그렇죠. 또 제헌국회가 시작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자유선거가 이루어지고, 네. 그리고 농지법 개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내 땅에서 난 내 작물들을 소유할 수 있게끔 만들고. 그렇죠. 네. 어마어마한 일이죠. 네. 예.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평화선을 금으로 인해서 독도. 맨날 이 민주당에서 우리 좌파라 이 친일파라고 하는데 아니요. 독도의 우리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도 이승만 대통령.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의 아버지예요. 근데 건국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자들, 뭐 홍길동입니까 지금 네. 이 사람들. 네. 그리고 강복절 당연히 의미 있는 날이고, 그리고 임시정부 수립일 당연히 의미 있는 날이죠. 그리고 지금의 자유대한민국을 있게 한 건국일 48년 8월 15일 너무 의미 있는 날이죠. 근데 이러한 것들을 부정하는 세력들에게 왜 이 말을 당당하게 못합니까? 건국의 아버지, 어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종찬 강복회장이. 네네. 지금 이러한 인사는 김구 선생을 테러리스트로 만들고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의 아버지로 신격화시키기 위한 작업이다. 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까? 그렇죠. 대한민국 6천만 국민 중에 김구 선생님을 테러리스트라고 비하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 존경하죠. 이게 진실인 것만큼이요.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의 아버지인 것도 진실인 거예요. 맞습니다. 이 네. 진실을 부정하는 세력들이요. 아직까지도 사회주의 북한에 대한 추종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드려 볼게요. 1919년을 건국으로 볼 것이다. 중요한 날이에요. 중요한 날인데요. 우리 부모님들의 결혼기념일이 중요한 날이라고 그날이 내가 태어난 내 생일입니까? 정확한 비유네. 부모님께서 나를 만든 이 의미가 있는 결혼기념일이다라고 해서 이날 내가 태어났다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건축물 공사를 시작했어요. 건축물 공사 시작한 날을 준공일이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착공일이지. 건물이 다 지어져야 준공일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오늘 헬스장 등록했다고 몸짱이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몸이 만들어져야 몸짱인 거예요. 이 당연한 진실조차도 말을 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우파 정치인이 아닙니다. 이런 싸움에서 지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지는 거예요. 왜 국민의힘 이거에 대해서 입장 표명 안 합니까? 국민의힘 힘도 제대로 입장 표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싸움에서 지기 때문에 모든 싸움에서 지는 겁니다. 왜 건국일을 건국일이라고 못하고, 건국의 아버지를 왜 건국의 아버지라고 못하고, 이승만 대통령 아직까지도 기념관조차도 없는 나라가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역사관이 바로 잡힌 나라가 맞습니까? 민주당에서, 그리고 지금 이러한 일부 사람들이 계속해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요 여전히 지금 종북 사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부터 우리가 싸워야 되고, 지금 이런 논쟁이 붙었을 때 국민의힘에서 정말로 대응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8.15라는 이 강복절이 얼마나 우리에게 의미 있는 날입니까? 일제 강점기를 거쳐서요, 6.25 전쟁을 거쳐서 폐허가 됐던 대한민국, 세계 최빈민국 대한민국이 세계에 우뚝 서고 지금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 시초가 되는 날이에요. 이 날에 이렇게 지금 대국민적으로 잔치를 벌이고 기뻐해야 될 날에 이것조차도 국민을 갈라치게 한다, 정치적으로? 이 사람들 정말 못된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게 지금 방송만 아니면 거의 쌍욕하고 싶어요. 맞아요. 이런 네. 사람들에 대한 비판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거 정치인 아니에요. 국민의힘에서 정말 강력하게 반발하십시오.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지 마라. 강복절까지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라.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폄하하지 말라. 싸우십시오. 그렇습니다. 이 역사부터 바로 잡는 것이 우리 우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요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면서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살면서 개인 재산 부를 축적하고 살면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자신들의 진짜로 잘 먹고 잘 사는 것.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생각으로 국민 갈라치기하고 역사를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흥분했나요? 정말 아까 봤더니만 말 안 해도 욕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도 있을 만큼 저 또한 동감입니다. 사실 지금 이번에 광복회에서 뉴라이트 판별법이라고 해서 9가지 그 기준을 해놨는데 제가 보면서 한마디로 개판이다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건국 대통령을 이승만을 어떻게 보면은 그 건국의 아버지라고 못 부르면은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종북 좌파 간첩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예. 오히려 177만 건국 대통령 영화를 본 사람 다 뉴라이트입니까? 그리고 또 거꾸로 잘 보세요. 북한에서는 1919년 임시정부를 대한민국의 적통으로 보지 않아요. 오히려 그때 그 임시정부의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을 비판하고 있죠. 그러면은 북한은 뉴라이트입니까? 지금 이게 보세요. 제가 이 이야기도 몇 번을 합니다. 민주당이요. 이런 사건이 나올 때마다 계속 친일몰이를 해요. 네. 친일몰이를. 자, 친일하고요. 일본하고 북한을 놓고 보면요. 일본은 지금 우리 적대국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우리와 지금 군사적 우방 국가이고 경제적 우방 국가예요. 네. 경제적 상호 협조를 하는 국가입니다. 그렇죠. 북한은 지금 우리나라 상공에 미사일을 아직도 쏴대고 있는 적국이에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적국가입니다. 적국입니다. 그렇죠. 적국. 예. 근데 지금 이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들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자유민주주의인 게 잘못됐다는 사람들인 거예요. 약간 좀 정신이 좀 통일 이상한 대한민국이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주의더라도. 그러니까. 예. 이게 지금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이런 막말들을 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막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북한이었으면 이런 소리 꺼내지도 못하는 거예요. 꺼냈다가 어디 가지? 어디 탄광 가는 거 아닙니까? 안 이거? 죽으면 다행인 그러니까, 거예요. 예. 지금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있다라고 해도요. 대한민국 국가를 부정하는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 처벌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진짜로 이게 대한민국에서 자유가 이렇게까지 보장된 나라라고 하더라도 이런 망언들 쏟아내면 됩니까? 지금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의 아버지로 신격화시킨 작업이라고요? 건국의 아버지 아닙니까? 지금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당신들이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당신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이런 역사관들을 못 들어주겠는 역사관들을 들으면서 박수 쳐주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네. 그게 자기들한테 이익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익을 위해서 나라도 팔아먹을 놈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도 팔아먹을 놈들이고 팔아먹으려고 하는 놈들이다 지금 이게. 이 대한민국을 계속 후퇴시키는 이 종족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8.15 강복절 이거를 두 패로 나뉘어서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있는데 8.15 강복절이 지나서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대한민국을 후퇴시키는 종북 세력으로 분류를 아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종북 세력들을 분별하는 판별하는 이 기준 만들어야지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결국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 전쟁 말 그대로 6.25 한국 전쟁은 끝났지만 그 이후에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역사 전쟁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하는 과정에 좌파들의 어떤 그 좌파와 또 좌파 언론의 합작 공격으로서 정말 그와 같은 부분이 실패했던 안타까운 역사가 있습니다. 결국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좀 전에 김 대변인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동훈 지금 당대표도 좀 두고 보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역사 전쟁의 전면에 나서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이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 어떤 의견이십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우리 당이 여론 눈치를 너무 많이 봐요. 여론이 안 좋으면 할 말을 안 하고 기다려봐요. 대기를 해요. 그러다 보면 저쪽에서 하는 말이 프레임이 돼서 국민들이 이걸 사실로 믿게 된다니까요. 맞아요. 예. 그냥 바로 싸워야 돼요. 말 같지 않은 소리에는 바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국민들께서 이쪽 이야기도 듣고 이쪽 이야기도 듣는 거예요. 예, 예. 그럼 예를 들어서요. 새끼오리가 태어나자마자 처음 본 동물을 어미로 인식하잖아요. 이 인식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럼 처음 들은 말을 각인 사실로 효과, 예, 각인 예, 효과를 예, 각인을 예, 한단 예, 말이에요. 그럼 민주당이 저런 발언을 했었을 때 같이 바로 맞받아 쳐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 눈치 보고 눈치 보다 보니까 민주당의 역사 프레임들에 계속 휘말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이승만 전 대통령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이 없어요,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없으면 지금 7대 강국, 경제 7대 강국 대한민국이 없어요. 이런 싸움에서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싸움에서 절대 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요, 지금 보세요. 대한민국의 간첩 수두로 깔렸습니다. 간첩이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거 무슨 요즘 시대의 간첩이야라는 생각 사람들 많은데 이거 간첩이 영어로 하면 스파이예요. 네. 스파이들 온 세계에 깔려 있어요. 근데 이런 종북 세력들이 지금 역사부터 문화, 예술 온 분야에 다 침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말이 됩니까? 이거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8.15 강복절 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념적 죄송해요. 아니 일어나가지고 한번 네. 그냥 한번 열점 더 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 뉴라이트란 것이 뭡니까? 우파의 개혁 우파란 거 아닙니까? 신보수를 만들려고 한 그렇죠. 거죠. 발전적인 보수를 만들려고 한 그러면서 건데.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뉴라이트라는 새로운 어떤 그 이념을 가지고 국민의 마음을 사서 집권을 했었는데 그런 것을 좀 드라이브를 걸면서 대한민국의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해서 여론을 끌고 와야 되는데 시작하자마자 그때 이게 안타깝게도 그 광우병 괴담 뭐 이런 것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이런 역사 바로 세우기가 중단됐던 그런 속에서 말 그대로 보통의 라이트를 넘어서 새롭게 개혁되고 발전하는 보수 이런 것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나는 뉴라이트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와 같은 지금 좌파들의 어떤 그런 그 이념 공세에 우리가 꺾이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이 너무 좀 답답하다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것들도 프레임에 뉴 라이트, 라이트가 우측 라이트예요. 그렇죠. 예. 그럼 새로운 우파인 거예요. 새로운 우파인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뉴 라이트 중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잘못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요. 우파 진영에도 우파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잘못된 역사관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좌파에도 마찬가지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조직에든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전체로 확대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전체로 확대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뉴 라이트라고 하면 이게 그냥 무조건 부끄러운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안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도 완전 공감합니다. 예. 근데 이런 거에서 계속 싸움에서 지니까 우파가 생존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개혁하자고 해놓고는 보수는 개혁한다고 해서 개혁하는 걸 뉴라이트라고 하는데 그걸 못하게 한다. 그것도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리고요. 제가 이 이야기도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하는 이야기인데요. 충분히 하세요 오늘. 네. 뭐 진짜. 대한민국의 좌파는요. 프랑스에서 시작됐던 좌익 개념이 아니에요. 예. 진보의 개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좌파는요, 그냥 종북 좌파예요. 원래 시작 자체가 그래요. 여기에 가깝습니다. 대한민국의 진보를 이끌어오고 혁신을 이끌어왔던 거 지금의 다 보수예요. 이승만 대통령처럼 지금 개혁적인 대통령이 역대 있었습니까? 없어요. 농지개혁부터 시작해서요.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로 만들고 자유투표를 만들고 이렇게 개혁적인 인물은 대한민국 역사상 존재하지 않아요. 박정희 대통령은요. 산업혁명 일으켰던 사람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그렇죠. 대한민국의 산업혁명을 만든 거죠. 대한민국의 개혁과 혁신은 모두 다 우파에서 일어났어요. 네. 근데 지금 진보 진영에서 자기네들 이름이 진보라고 해서 이걸 마치 자기네들이 한 것처럼 만들어요. 그러게요. 대한민국 보수는 보수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보수는 대한민국의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왔던 진짜 진보 세력이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도 대한민국의 체제를 안전하게 지켜왔던 보수 세력이기도 한 거예요. 대한민국의 지금 좌파 세력들은 그냥 종북 세력이에요. 제가 볼 때. 지금 여전히 그래요. 이 사람들 지금 하는 말 보세요. 여전히 종북 세력 아닙니까 이거? 맞습니다. 예. 실제 지금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박정희 대통령 우리는 뭐 자유우파의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 같은 개념 내지 그 산업화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박 대통령이 만들어냈던 각종 사회보험 대표적인 것이 1970년대 중반에 했던 의료보험 이거 어떻게 보면 완전 사회주의 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오바마 케어라고 해서 이
의료 개혁을 할 때에 항상 얘기했던 것이 대한민국 의료보험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미국에서 오바마 케어를 하니까 미국에서는 오바마가 공산주의다라고 할 만큼 이것 자체가 전 국민의 평등한 어떤 의료 체계를 갖추기 위한 그런 제도여서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사회주의적 체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우파가 개혁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박정희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을 폄훼하고 물론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폄훼할 수 있습니다만 경제적 측면에서는 진보 중에 진보였던 거 아닙니까? 오히려 박정희 대통령이 없었으면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이렇게 마음 편하게 조금만 아파도 병원 못 가요. 예. 우리나라처럼 감기만 걸려도 병원 갈 수 있는 나라 없어요. 외국에서 오죽하면 지금 대한민국에 의료 관광을 오는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예. 근데 지금 이건 역시도요 진보 사회주의 정책인데 이조차도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보수 진영에서 만들어 놓은 정책들이에요. 다. 그렇죠. 의료보험부터 모든 각종 사회보험들이요. 근데 이러한 것들도 대한민국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보수는요 대한민국의 혁신을 이끌어왔던 주체예요. 예, 그리고 대한민국의 좌파는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체제를 붕괴시키려는 짓들만 해왔던 곳이에요. 근데 지금 이러한 것들이 지금 역사적으로 여전히 포장되고 있다. 그리고 이 이름, 진보와 보수라는 이름 하에 마치 자기들이 대한민국의 혁신을 이끌어왔던 것처럼 포장되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 제대로 좀 싸워라. 여기 보수 정치인들이 이거를 못 싸우면 여기에서 지기 때문에 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수 우파는 뭔가 촌스럽게 생각하고, 네, 그 일은 안 하는 것 같고, 경제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는 것 같고, 중도가 봤을 때요. 좌파들이 혁신적인 것 같고, 진보적인 것 같고, 공평한 것 같고, 평등한 것 같고, 이러니까 지금 이쪽에 표가 계속 쏠리는 겁니다. 싸워야 될 부분 싸우시고 주장해야 될 부분 주장을 하세요. 그거 못하면서 눈치 보시면요. 여기 우파의 정치인으로 남아있으면 안 돼요. 당연히 해야 될 말조차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파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79주기 광복절 기념 행사입니다. 아마 잠시 후에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또 광복절 기념 축사를 하시면서 거기에 윤석열 통일 방안까지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잘 생각해 보세요. 통일 관련해서도 박정희 대통령이 혁신적인 방안을 냈고 노태우 대통령도 한민족 통일 방안을 비롯해서 우파에서 통일 어젠다도 가지고 왔었더랬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박정희 대통령이 출발한 의료보험 제도, 노태우 대통령이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로 확대했던 정말 자유우파가 대한민국의 산업화뿐만 아니고 복지까지도 끌고 왔던 그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것뿐만입니까? 대한민국의 진짜 부자들, 찐 부자들의 비자금 같은 것도 잡는 것도 김영삼 대통령 금융실 명제예요. 맞아요. 예. 대한민국의 혁신을 이끌어왔던 건 죄다 우파입니다. 우파 진영이에요. 좌파가 했던 거는요. 대한민국이 가는 길에 발목 잡기 빼고는 한 게 없어요. 한 게 없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진짜로 뭐 정치적으로 민주화에 앞장섰다 그러는데 거기 지금 남은 사람이 있습니까? 진심으로 민주화를 이용했을 뿐이죠. 민주화 운동을 혼자서 했어요. 대한민국 국민들 다 같이 했던 거예요. 맞습니다. 이거에 대한 과실만 따먹었을 뿐이에요. 지금 민주화 파리 해가지고 과실 따먹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있는 집단 아닙니까? 저거 사실대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실제로 사실 저는 뭐 좌파 우파를 나눈 것조차도 사실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적어도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집권한 이후에 IMF를 극복을 하고 그 과정에서 한일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민주당이 지금 와가지고 진짜 윤석열 대통령 정부를 친일파라고 비난을 하면서 이러고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에 가서 뭐라고 했죠? 천황폐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중고등학교 때 은사를 김다이조 하여튼 저 일본 말을 몰라서 그렇지 일본어로 제가 그 중학교 때 김대중이었던 선생님 제자입니다라는 얘기를 이 본인 은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던 그런 분 아닙니까? 이게요 민주당에도요 사실 괜찮은 대통령이 몇 명 있었어요. 예. 제가 여기 시청자분들 싫어할지 모르지만 팩트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요.
민노총 세력을 등에 업고 대통령이 됐어요. 예, 예. 근데 실제로 대통령이 되고 나서 민노총이 대한민국의 해악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민노총 탄압을 시작합니다. 음흠. 그래서 이런 말이 돌았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저 양반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 우회전한다. 맞아요. 네, 이런 예, 말이 예, 돌았어요. 예, 예. 그리고 실제로요. 구글에서는 아직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네. 노무현 민노총 탄압하면 그때는 물대포가 아니라 곤봉으로 쳤어요. 네, 곤봉으로 쳤습니다. 이거 사진 자료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바로 레임덕 갔죠. 네, 좌파 진영에서 레임덕 온 거예요. 지금은 맞아요. 예. 노무현 전 대통령 예. 목숨팔이 해가지고 지금 다 노무현의 세력인 것처럼 노무현을 다 추모하는 세력인 척하지만 그때 노무현을 사직길로 몰았던 거 사실 민주당 내부예요.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이제 다시 할 때가 됐다라는 발언도 했어요. 이분이 영향을 미친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높이 평가할 때가 됐다라는 발언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통합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민주당의 적통이라고 하는 것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들을 잇는 사람들인데 지금 민주당 이거 아니에요. 화합의 정신도 없어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없어요. 네, 지금 남은 민주당은요, 오로지 권력 찬탈을 하기 위한 세력들이에요. 그렇죠. 옛날의 민주당이 아닌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일본 천황, 자기들이 천황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도 가서 천황이라고 불러주는 거다. 그게 국제적 예당이라고 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은 당신들이 정말 민주당의 뿌리라고 생각하는 김대중 정신이 친일 정신입니까? 나는 정말 이런 지금 그 민주당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나 정말 지들의 뿌리를 잊어버렸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한일 간의 물꼬를 뜨면서 일본 문화 한국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개방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때는 일본 문화가 들어왔지만 오히려 그것을 우리가 자양분으로 빨아들여가지고 한일을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보세요. 지금 일제시대를 지금 얘기할 때입니까? 네. 일제시대 이야기할 거면요. 그럼 그 전에 병자호란도 끄집어내야죠. 그렇죠. 임진왜란도 끝내려고 뭐 다 중국하고 다 끄집어내야지. 그리고 1919년 끄집어낼 거면요. 네. 이날을 건국일로 끄집어낼 거면 우리나라 건국일을 그냥 당군 신화대로 당군 신화로 해야지. 당군 진짜. 신화로 해야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분기점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유국민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 노예에서 해방된 것, 네. 예, 그리고 자유투표를 하게 된 것,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된 지점 1948년 8월 15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네. 이거 대한민국 건국일조차 말하지 못하는 대한민국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이거 국민의힘에서요, 적극적으로 저는 대응하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것도 눈치 보시기 시작하면요, 또 이 프레임에 져요. 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세대들은요, 우리 아이들은요, 이 날을 건국일이라고 여전히 부르지 못합니다. 예. 영원히 부르지 못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이라고 영원히 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역사가 대한민국에서 바로 잡히기 전에, 역사인식이 잡히기 전에 지금 당당하게 싸우십시오. 당당하게 그렇습니다. 싸우세요. 우리 국민의힘 더 떨어질 지지율이나 있어요? 싸우세요. 눈치 보지 말고. 그럼요. 네. 국민들을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아까 지금 저희가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도 건국절을 얘기했다라는 글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그 국민의힘 대변인단이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단순히 우리는 뉴라이트가 아니다, 이런 식의 프레임 전쟁에 쥐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저는 보면서 저한테 문자 오는 그런 글을 보면서 굉장히 좀 짜증났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식으로 했느냐, 당신들의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역사 인식을 가지고 왔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현재 이와 같은 지금 독립기념관장이라든가 한국학문화연구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어떤 역사 인식이 민주당에서 지금 그동안 보내왔던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보내왔던가 큰 차이가 없고, 그런 부분이 오히려 어떤 개혁하는 보수로 나아가고 한일 간의 어떤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어떤 초석이다, 이런 식의 어떤 공세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 아니 우리는 그냥 뉴라이트 아닌데 이게 뭐예요? 이게 주먹 들면 쫄아서 맨날 이러고 그러니까 있어요. 이러고 있다고 지금. 이게 눈 좀 부릅뜨고 보세요. 주먹 얼로 날라오는지. 아, 그래야지 진짜. 피하고 카운터도 날리고 할 거 그럼요. 아닙니까? 예. 좀 더 공세적으로 해서 날카로운, 아까 얘기했듯이 김대중 대통령이나 이런 케이스를 들어가지고
이게 피하고 이게 스트레이트를 날려줘야 되는 것이지 계속 맞고만 있으면서 두고만 보자고 하면 어떡하냐고 지금. 그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건 뉴 레프트 운동이에요. 네. 좀 진보가 바뀌어야 돼요. 네. 반성해야 되고 영원한 거 없습니다. 영원한 거 없는데요. 저렇게 나쁜 놈들이 오래오래 영원히 잘 살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지금 정말 극단으로 치우치고 있는 것 언젠가 무너질 거라고 보는데요. 이 언젠가를 빨리 당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언젠가를 빨리 당기고 싶다면 정말로 보수 진영의 정치인분들 싸우십시오. 싸워야 되는 겁니다. 싸우지 않아도 되는 걸로 쓸데없는 걸로 싸우지 말고 싸워야 될 걸로 싸우십시오. 이건 싸워야 될 겁니다. 싸우십시오. 그렇습니다. 저도 100% 공감합니다. 야, 우리 한번 싸우자는 취지에서 우리 김 대변인하고 우리 화이팅 한번 할까요? 화이팅. 자, 화이팅! 화이팅! 아싸! 한번 싸워보십시오. 네, 오케이. 그래요, 참. 또, 두 번째 이슈. 사실 어제 저녁 우리 멜콩TV에서도 깊이 다뤄서 제가 이 부분을 또 다뤄야 되느냐에 대한 좀 의문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될 이슈라서 말씀드리는데요. 전현희? 이름이 조금 그래요. 뭐긴 어울리는데요. 치과 의사면서 법조인이기도 합니다. 저 한때 뭐 방송도 같이 많이 했습니다만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청문회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살인자라고 했습니다. 제정신입니까 이거? 국민에 대한 모욕이고 대통령실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에 대한 모욕 아닙니까 이거? 그냥 제정신 아닌 사람이에요. 네. 네, 제정신 아닌 사람이고 권력에 미친 사람이에요. 예. 네, 권력에 미친 사람이고 권력에 미쳐서 아전인수, 막무가내를 일삼고 표리부동한 사람입니다. 예, 이 사람이. 예. 왜냐면요, 이 사람 지금 일단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이야기할게요. 문재인 정권 당시에 건익위원장으로 활동했었죠. 그렇죠. 이때 당시에요. 탈북선언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입장을 내라고 했는데 입장 표명 거부했어요. 야. 네. 이 여자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네. 인권 타령하는 인권파리 하죠? 그러니까요. 자기가 정치적으로 불리할 것 같으면 입을 딱 닫아요. 네. 당연히 해야 될 일도 입을 딱 닫습니다. 선택적 인권이네요, 이거. 그리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요. 이것도 유권에서 거부했던 여자입니다. 네. 지금 이거 두 가지만 봐도 이 여자의 인성이나 정치적 욕심이나 이걸 위해서는 어떤 말이든 떠들어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죠. 지금 실제로 국민의당, 정의당 이런 야당들이요. 비교섭 단체들 부동산 전수조사하자고 할 때 이 여자 반대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래놓고 국민의힘 전수조사하자니까 적극적으로 임무에 임하겠다. 이 여자가요. 아주 표리부동한 사람이에요. 야, 네, 정말. 이것뿐만이 아니죠. 조국 사태. 어허. 네, 그리고 추미애와 추미애 아들 사건. 네네. 이 두 사건 똑같은 사건인데 오호. 조국과 와이프는 업무 연관성이 없다. 이거는 있다. 똑같은 사건을 지금 완전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그러면 전현희, 아, 예, 전현희가 왜 이런 발언을 했느냐 지금 어제 갑자기 대통령 부부를 살인자로 만드는 왜 했을까요? 지금요 최고위원 선거에서요 이현주한테 살짝 지고 있어요. 그러게. 여자 한 명 될 거거든요. 네. 지금 발언 세게 해서 이거 순위 뒤집어 보려는 작전뿐이다. 네, 이 얘기 아무도 방송에서 안 했죠. 맞아요. 이때까지. 정확한 지적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볼 때는 네. 지금 이 마지막 역전을 위해서 한 발언입니다. 네네. 지금 검사청문회 그렇게 떠들어대고 광고를 그렇게 대고 나서요. 검사청문회란 게 아니라 지금 갑자기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픈 사건, 비통한 사건, 우리나라 공무원이 업무에 못 이겨서 사망한 사건, 네. 이거를 끄집어내면서 대통령 부부를 감히 예, 살인자라고 표현을 해요. 맞아요. 이거 네. 지금 면책 특권에 기대서 이딴 소리를 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자질이 면책 없는 특권을 거예요. 넘어서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진짜로 제명결의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정말 정치적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라면 어떤 판단들도 표리부동하게 할 수 있고 네. 어떤 사람도 욕할 수 있고 어떤 사람도 감쌀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사람이 국회에 세금 받아먹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까도 보세요. 대한민국 국민이 사망한 서해 공무원 피습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런 상황에서조차도 말 한마디 못하는 여자가 어디 감히 대통령 부인을 살인자로 봅니까?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이번에 있었던 그 국민권익위원회 국장 같은 경우에도 김건희 여사 파우치 문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재명이
헬기 사건. 이 사건 그 사건도 다 있었던 것이고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내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사무처와 이 그 국민권익위원회의 실질적인 것들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대법원에 법원 행정처가 있고 그 외에 재판하는 대법관들이 있듯이 하는데 대법관들과 재판연구관들이 판결을 하는 것이지 행정처의 국장들은 이 실체적 사건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방금 변호사님께서 말씀 잘 하셨는데요. 여기 지금 그 사망한 공무원이요. 이재명의 헬기 특혜 관계된 것도 조사를 했어요. 예. 네. 자, 근데 지금 이거나 파우치나 지금 이거에 대해서 둘 다 처벌 규정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네네. 자, 이거 둘 다 결정 내린 지 꽤 오래됐죠. 예. 그럼 지금 이 사람이 최근에 압박받았던 게 뭡니까? 계속해서 국회 불려다녔죠. 민주당. 그렇죠. 예. 거기서 계속해서 압박 질문들 했죠. 역시 날카롭네. 김 자, 대변인. 그리고 왜 국회의원들이 제출하라는 서류 제출하지 않느냐라고 이거 압박해서 이 담당 공무원이 민주당 국회의원들 찾아다니면서 해명을 했어요. 맞아요. 예. 이 가정에 자살했습니다. 예. 지금. 왜 이 부분 빼먹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예. 지금 만약에요. 진짜로 파우치 때문에 사망을 했다라고 하면 이거 발표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했을 거예요. 그렇죠. 헬기 때문에 자살했다라고 하면 그거 발표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최근에 민주당이 여기 지금 공무원 불러놓고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압박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질문들 퍼부었잖아요. 왜 자료 안 내놓느냐고 압박했잖아요. 오죽하면 이 담당 공무원이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 찾아다니면서 계속 해명을 하고 다녔겠습니까? 맞아요. 예. 지금 이 가정에 지금 사망한 거 아닙니까? 네. 어디다 덮어씌웁니까 지금? 어디다 덮어씌워요? 야. 그리고 지금요. 전현이요. 네. 이런 사람들이요. 이런 지금 서해 공무원 피습 사건조차도 말 못한 이런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 간접 살인자랑 똑같아요. 맞아요. 간접 예. 살인자랑 똑같습니다.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요. 이거 대통령 영부인한테 책임 떠넘길 생각하지 말고 네. 본인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증인으로 불러 앉혀놓고 이 사람들한테 압박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압박하고 있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것들로 국회의원 나부랭이 죄송합니다. 국회의원 나부랭이 권력 가지고 이거 국민들이 준 권력을 정말 나부랭이처럼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소리나 지르고. 맞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 모습이 지금 청문회에 있는 모습 아무나 다 불러 제끼고 어느 때나 불러 제끼고 3일 동안 불러 조지고 밤새 불러 조지고 그게 뭡니까? 그게 인권 유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인격 살인 아닙니까? 그거 못하게 한다고 야간 조사 못하게 하고 검수완박 해가지고 검찰 폐지한다는 작자들이 그래서 그런 검사들 탄핵한다는 작자들이 똑같은 짓, 그것보다 더한 짓 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국회의원 탄핵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 진짜로요. 민주당은 지금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다. 이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는데요. 이게 진짜 루비콘 강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민주당 입장에서. 그리고 지금 여기에 진짜 이 양반들이요. 참 말도 안 나옵니다만은 국회의원 권력이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표하는 300명 뿐이 안 돼요. 6천만을 대표하는 300명입니다. 얼마나 존중받아야 되고 이 권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딴 짓이나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쯔쯔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어떻게 이 주어진 권력을 이따위로 뿐이 못 씁니까? 아유. 그래서 그런가요? 싸우세요. 그리고 그렇죠. 지금 이것도요. 대통령 영부인 욕한 거 이거 지금 살인자라고 표현한 거요. 지금 이 정도 수위 말고요. 미친 듯이 싸우세요. 가만두지 마세요. 이거 제명결의한 정도가 아니고요. 이거 전현희 집 앞에 가서라도 이거는 그렇죠. 소리 지르고 피켓 들고 하세요. 네. 그 송석준 의원이 맞대응을 했습니다만 거기 서서 이쪽 저쪽 해서 소리 지를 것이 아니고 갓에 가서 바로 앞에서 얘기를 했어야지. 어디 그런 입만 살아가지고 지가 이 뚫렸다고 입이야? 나 참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아까 그 김대빈 얘기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이 전현희의 발언에 대해서 전현희라고 할게요. 그냥 무슨 의원이야. 공직사회를 압박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민주당이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마 지금 그 김 대변인이 느끼는 것이나 대통령실에서 느끼는 것이나 같은 맥락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아까 최고위원 당선되려고 한 말이라고 했죠. 지금 최고위원 순위가요. 5명 뽑잖아요. 이현주가 5등이에요. 지지율이 11.56%입니다. 네. 전현희가 6위예요. 11.54%예요. 0.02% 차이 납니다. 네. 지금 역전극을 노리는데 역전극으로 지금 대통령과 영부인 8위를 한 거예요. 아하.
예. 제일 자기들 개딸들한테 호소할 수 있는 키워드가 윤석열, 김건희, 살인자. 완전 자기들로선 필승 카드로 지금 꺼낸 거네요. 지금 자기 한 명 살겠다고, 자기 한 네. 명 여기 최고위원회 들어가 보겠다고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짓거리 발언들을 지금 국회에서 한 겁니다. 이런 사람이요, 이 발언으로 인해서 최고위원 될 수도 있어요. 0.02% 뒤집을 수도 있어요. 자, 민주당 신 났겠죠, 지금 이거. 국민의힘 진짜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치인 여러분 가만두지 마세요. 이거 끝까지 물고 뜯어서 싸우세요. 정말로 이거는 대통령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요. 이것조차도 제대로 싸우지 못하면요. 이거 보수가 정말 창피한 거예요. 여기에 내 가족도 지킬 줄 알아야 되고 우리 진영도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근데 우리 진영 사람들이 그게 대통령이 되었든 국회의원이 되었든 잘못된 것들 정말 잘못된 비판으로 해서 이렇게 막고 있을 때요. 제대로 싸워주셔야 돼요. 민주당은요 죄를 짓고도 죄를 지은 우리 편이 맞고 있어도 싸워요. 우리 당은요 죄 짓지 않은 우리 편이 맞아도 모른 채예요. 이러면 안 돼요. 제대로 싸우십시오. 내일처럼 싸우세요. 내일처럼. 그렇습니다. 남의 일처럼 싸우는 것이 아니고 무슨 우리 어르신들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처삼촌 벌초하듯 한다 하는 그런 얘기 하듯이 남의 일 하듯이 정말 무성의하게 하지 말고 그것이 내일인 것처럼 빡세게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108명, 108 본내만 할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전현희 집 앞에 가서 사무실 앞에 가서 피켓팅이라도 좀 하시란 말씀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 제가 해본 적이 없거든요. 예. 저희 부모님한테도 안 했어요. 걱정하실까봐. 예. 제가 지금 소송 중인 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허. 제가 대변인 때 논평을 썼다가 소송을 하나 당했어요. 어허. 뭐 민주당 쪽에서 시켰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튼 소송을 하나 당했습니다. 뭐 명예훼손도 있고 뭐 손배도 있고 어제 1심 판결에서 승소를 했어요. 오, 화이팅! 네, 근데 싸우세요. 소송 당해도 싸우십시오. 소송 당할 정도로 싸우세요. 저쪽에서 소송을 할 정도가 돼야 아픈 거예요. 아픈 그렇지. 곳을 건든 거예요. 그렇지. 그지 않습니까? 저쪽에서 소송할 정도가 돼야 우리가 아픈 곳을 건든 거예요. 그제서야. 제발 좀 이런 거 무서워하지 말고 싸우십시오. 이거 싸울 줄 알아야요. 알아야 우리가 부당한 걸 안 당해요. 우리 부당한 걸 넘어서요. 우리를 지지하는 지지자분들이 부당함을 안 당합니다.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국민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습니다. 진짜로 내가 이거 국회의원 자리 연연하려고 하지 말고 싸우십시오. 싸우세요. 예.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108명이 머리 숫자가 적다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모습 찍어준 사람은 열불 터집니다. 옛날에 민주당 100석도 안 돼도 잘만 싸웠더랬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나 뭐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제도적 장치가 틀린 것은 뭐 저희도 충분히 압니다. 하지만 여론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무도한 민주당의 행위에 대해서 여론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좀 더 다가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게 우리 당이 지금 사실은 제가 볼 때 그래요. 사실 우리 당이 갑자기 지는 게 아니에요. 네. 되게 오래됐어요. 예를 들어서 언어를 뺏기기 시작하고 정말로 작은 역사적 싸움에서 패배하면서부터예요. 예를 들어요. 대한민국 근로자를 저쪽은 뭐라고 부릅니까? 노동자라고 하지. 근로자의 날을 뭐라고 해요? 노동절이라고 하죠. 노동절이라고 네. 해요. 이런 단어 싸움에서조차 지면 안 돼요, 사실. 네. 그리고요, 저쪽에서 우리 정권 잡았을 때 헬조선 이런 싸움에서 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왜 헬조선이야? 우리나라 같은 해외 나라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로 와가지고 이런 천국이 어딨냐 한단 말이에요. 남들이 봤을 때 헤븐인데 네. 우리 헬이라고 하고 있는데 네. 이거 왜 가만히 있어? 자기 비하하게 만들고. 예, 근데 이런 싸움들에서 계속 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이 역사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이승만 대통령을요, 건국의 아버지가 아니게 우리가 가만히 두면요, 진짜로 그때부터는 대한민국의 역사관이 종북 역사관 돼버리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은 김구 선생님 존경할 분인 거 당연한 것이고,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의 아버지 당연한 거예요. 이 싸움에서 지면 안 돼요. 예, 잘못하다 보면 김구 선생 욕하는 게 될까봐 이런 거 눈치 보지 마세요. 별도로 분리시키세요. 이승만 대통령 건국의 아버지다. 당당하게 모두 말씀하십시오. 그렇죠. 예. 그래야지 이 싸움들에 지지 않습니다. 이런 싸움들에 결코 져서 안 된다라는 말. 그리고 조금이라도 쟤네가 프레임을 시작하려고 할 때 초기에 싸우십시오. 그래야지 대응이 됩니다. 초기에 싸우셔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언어는 우리의 인식을 규정을 합니다. 언어 싸움이 곧 이념 싸움입니다. 진보, 보수, 대번 이 개념 자체에서 우리가 참 지고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게 바로 뉴라이트인 겁니다. 우리가 보수하니까 뭔가 진보하고 뭔가 이게 수구 꼴통 같은 그런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약간 네이밍을 영어로 해서 해보자라고 하면서 새로운 개혁 보수를 지향하자고 하면서 나온 것이 뉴라이트 운동이었었는데 그 가운데서 좀 튀거나 뭐 오렌지를 아렌지네 뭐 얘기하면서 영어 뭐 몰입교육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조금 멀어진 건 있습니다만 새로운 개혁 보수로서의 어떤 우리의 이념 전쟁을 나아갈 그런 새로운 쌈박한 단어부터 만들어내는 그런 이 띵크탱크의 노력 여의도 연구원은 거기서부터 새로 시작된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됩니다. 뭐 그 김 대변인 말씀에 정말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제가 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정치는 질량입니다. 우리가 주장해야 될 것들을 명확하게 주장함으로 인해서 정말 질량이 무거워서 중도들이 끌려 들어오게 하는 게 정치이지 중도나 좌파로 좌클릭을 한다라고 해서 우리들이 절대 세가 확장되지 않아요. 예, 내가 우리를 싫어하네, 날 싫어하네, 날 변화시켜 봐야지. 좌로 클릭해서 절대로 우리 우파의 진영이 넓어질 수 없다란 말씀드려요. 우리부터가 명확한 사고를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신념이 정말 옳다는 걸 증명해낼 때 중도가 우리한테 흡수되면서 외연이 확장되는 겁니다. 이걸 하지 못한다면요, 우리 우파는 영원히 좌파에게 집니다. 네. 이 인식에서 정말로 빠르게 벗어나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유이동 전 의원이 이번에 여의도 연구원장으로 왔습니다. 굉장히 젊으신 분이세요. 또 경기도 평택 화성 쪽에 계시기 때문에 또 중도 표심도 잘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젊은 표심을 수도권의 표심을 이끌어내고 또 자유보수의 어떤 띵크탱크로서의 어떤 역할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해요. 이제 우리 여의도 연구원도 이제 한번 보십시오. 젊은 사람들의 표심을요, 비유 맞추기가 아니에요. 이미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든 사상과 이념이 우파에 다 있습니다. 아, 맞아요. 젊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내 자유, 네, 표현의 자유. 그렇죠. 예. 우리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말할 수, 이거 다 우파 진영 논리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그리고 또 뭐 있어요? 플렉스. 내가 내 돈 벌어서 부자가 되고 싶어. 예. 이거 젊은 사람들 욕구. 이거 시장 경제, 이거 우리 우파 이념 아닙니까? 그 되게 재밌는 거 네. 젊은 사람들 제일 많이 여행 가는 곳 어딘지 아세요? 일본이요. 일본이야.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들, 네. 젊은 층을 흡수하기 위한 우리는 조건을 다 갖췄어요, 이미. 아하. 자신 있어야 돼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자신 없이 움츠려든 사람을 싫어해요. 내 할 말 제대로 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근데 계속 움츠려요. 맞는 이론을 갖고 있고, 맞는 신념을 갖고 있고, 맞는 이념을 갖고 있는데 계속 움츠리면 어떡해. 그러니까 거짓말 같잖아. 맞는 말을 해도 거짓말 같잖아요. 맞아요. 예. 민주당은 틀린 말도 자신감 있게 하니까 진짜 그렇지, 같잖아요. 진짜 같아. 자신감 있게 하십시오. 우리 정치인들은, 보수 정치인들은 우리는 모질을 알지언정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는 바릅니다. 옳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를 얘기할 때는 자신 있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자유우파 얘기를 좀 했고 민주당 얘기 좀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민주당 전당대회 언제 하는지 아무도 몰라. 아직도 안 끝났다. 아니, 이거 언제 끝나? 언제 끝나? 아니, 끝났나 하고 신문 찾아보면 아직도야. 뭐 하도 뭐 관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나마 정봉주 때문에 좀 약간 시끄러워지는 네,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8.18 민주당 전당대회라고 합니다. 다가오는 이번 주 일요일 날 최종적으로 당대표와 최고위원 5명을 뽑는데요. 뭐 대표야 뭐 어대명을 넘어서 확대명, 확실히 대통령 대표는 이재명이 돼 버렸는데 이게 맛있는 주찬이 아니고 반찬 가지고 쟤들 싸우는 걸 보니까 좀 한심하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어쨌든 이 뭐 깔때기라고 하나요? 정봉주 이게 명팔이 다 물러가라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지들끼리 좀 시끄럽긴 한데 도대체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봉주가요. 이재명 대표와 원래부터 친한 사이가 아니에요. 사이가 안 좋아요. 이게 1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예. 17년 전에 대선에서 민주당 내, 지금의 민주당 내로 치면요, 각각 다른 후보들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이재명과 정봉주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박스떼기 사건이 일어납니다. 민주당이. 오, 그건 뭐예요? 네. 민주당 내에서요, 민주당이 그 대선에
경선 과정에서 박스떼기 사건이라는 유명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게 이 당원 명부들 있죠. 그러니까 투표권자들. 그렇죠. 예. 이거를 조작을 해서 박스로 실어 날렸던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야, 이게 어떻게 밝혀지냐? 선거 조작은 전문이네. 네, 이게 어떻게 밝혀지냐면 네. 이 명단에 노무현 대통령 이름이 나와요. 헐. 노무현 대통령 이름이 나오면서 이게 밝혀져요. 네네네. 이게 조작된 서류라는 게. 그러니까 거기에 왜 대통령이 나와? 큰일 날 일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정말 이 민주당 내 전당대회가 그만큼 치열했던 거예요. 난리가 네네. 났던 거야. 서로 네네네. 불법 자행하고. 근데 이 과정에서 이 당시에 이재명과 당시에 정봉주가 폭언폭설하면서 막 싸우는 장면이 영상으로도 방출이 됐어요. 아직도 남아 있다고. 예. 남아있죠.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정봉주가 지난 총선에서 정봉주가 친명인 척할 때 내가 문일만 친명이라고 했어요. 정봉주가 어쩔 수 없이 힘 앞에 굴복해서 왜냐하면 비명행사 되고 있으니 그렇죠. 내가 친명인 거를 어필을 해야 나 이재명 잘 빨 수 있습니다를 보여줘야 그렇지. 공천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친명인 척 했는데 결국엔 안 됐죠. 막말로. 그냥 발로 근데요, 팍 차버렸지. 예. 이재명 마음속에 이 사람을 친명으로 분류했으면 막말했어도 공천 됐어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양문석이처럼. 그렇죠. 근데 이거를 핑계로 공천을 안 줬다는 건 아하. 이재명 마음속에 여전히 거슬리는 사람인 거예요. 네. 네. 자, 여기서 친명이 아니라는 게 증명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제 이번에 최고위원 나올 때 최고위원 나오는 것까지는 말릴 수가 없어. 네네. 근데 안 말렸는데 뭐 한 4등이나 5등 하면 괜찮겠는데 아, 갑자기 최고위원 중에서 1등을 해버리네. 네네. 그러면 수석 최고잖아요. 음흠. 그럼 민주당은요, 최고위원회의가 만장일치야. 만장일치예요. 골 때려. 근데 최고위원이 네. 그것도 수석 최고위원이 지금 네. 만약에 당대표한테 맞으면 네. 이거 골 때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입김을 발휘해서 순위를 바꿔놓는 그렇지.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정봉주가 화가 났죠. 어. 정봉주도 발톱 숨기고 있는 맹수거든요. 어. 이 말이 아주 사나워요. 그럼, 그러면 예. 정봉주 같은 사람들의 표현력, 이 강한 거는, 강성 성격은 사실 좀 많이 일반적 정상인에서 걔도 이탈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이재명은 더 이탈한 사람이고. 그럼요. 예. 그럼 둘 다 이탈한 사람인데 맹수를 한 우리에 가둬두면은 이거 안 좋아요, 모양새가.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순위를 바꿔놓으니 정봉주가 야, 이것 봐라. 발톱을 아직 안 드러내려다가 드러내버렸어요. 오호.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발언들을 합니까? 이재명 같은 사람 대통령 되면 안 된다 발언했고요. 그리고 야, 내가 최고위원 되면 이재명 하는 거 봐서 내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이 그러니까 발언도 했어요. 내가 어떻게 네. 하는지 한번 두고 봐. 이렇게 했잖아요. 네, 이 발언도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재명이 공직자 출신이라 가지고 이게 지에 대한 나쁜 소리는 조금도 못 들어. 이런 발언도 했어요. 자, 이 정도면 막말을 시전을 그냥 다 한 거예요. 그렇지. 막말 시전 다 했는데 정봉주가 이렇게까지 막말 시전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민주당이 우리 당과 달리요 누적 집계예요. 아, 그렇죠. 전당대회 투표가 계속 발표하잖아. 네, 지역을 돌면서 투표하니까 이 발언을 할 때쯤에는 정봉주가 계산이 끝난 거예요. 남은 곳에서 내가 표가 밀려도 최고위원 되는데 지장 없다라고 분석한 겁니다. 네. 그렇죠.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발언을 세게 나간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플러스 뭐가 있냐면은 민주당은 7대3 당원 7이고 그렇죠. 대의원. 이게 네. 일반 국민 30%인데 그렇죠. 거기에 지금 몰빵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그래 한번 이제 반대 세력까지 표까지 그렇지. 받아보자 하는 네. 전략도 숨어 있을 네, 수 네.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정봉주가 아마도 최고위원회 반드시 들어갈 겁니다. 지금 구조상 누적 집계 그렇네요. 현황상 예.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근데 정봉주가 들어가게 됐을 때가 이제 문제인데 정봉주가 이렇게 해놓고 들어가서 납작 엎드릴 것이냐 아니면 비명이나 반명의 수장 역할을 하면서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키울 것이냐. 근데 정봉주 머릿속에는요.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들 머릿속에 이게 남아있어요. 오호.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남아있기 때문에 이 이유 그러니까 포스트 이재명을 생각한다면 야. 정봉주의 정치적 입지를 키우기에는 적절히 이재명과 맞서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아하.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합니다.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포스트 무조건, 이재명. 네, 네. 무조건적인 반대는 못하겠죠. 개딸 네. 때문에 당장.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그렇죠. 대응책으로 그러니까. 이 조율을 할 것이다. 정봉주가. 저거 진짜 재밌겠네. 지금 김 대표님 말씀처럼 만약에 정봉주가 1등을 한다. 그러면은 이 민주당 최고위원 아침마다 할 때 딱 이렇게 카메라 화면에 잡히는데 이재명, 정봉주 딱 해가지고 이재명이 뭐라 하면은 바로 옆에서 아닌데요? 그리고 이게 또 관전 포인트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재명의 개딸을 눌렀던 딸 부대가 있어요. 아하. 추딸. 그죠? 네.
맞아요. 추딸들이 순식간에 추미애 강성 발언 때문에 쫙 직결해가지고 그렇죠. 추미애 뭐 만들었습니까? 옛날에 그 국회의장, 네. 예, 의장 그러면 만들자고. 이재명 당대표가 밀려고 했는데 추딸들이 완전 반기를 들었잖아요. 예. 민주당 당원들이요. 이런 딸기를 갖고 있어요. 그럼 똘끼라고 뭐 하죠. 딸기라고 할게요. 딸기. 딸기를 갖고 있어. 네, 그러면 재밌다. 그럼 이게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도 딸이 있단 말이에요. 예. 정딸이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정봉주 의원 정딸 부대들이 만약에 이걸 또 세를 직결한다. 어허. 그럼 정딸, 추딸 뭐 이렇게 연합군도 만들어지고 어허. 만약에 이게 개딸들과 만약에 한번 붙어볼 만하다라고 어허. 하면 정딸이 모여지면 정봉주가 발톱을 완전히 드러내고 이빨까지 드러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정딸 부대들이 만들어지는 걸 또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네. 저건 어떨까요? 하나 좀 질문이. 사실 이번 8.15 사면 복권에 있어서 김경수가 지금 정치 재개할 수 있도록 복권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 정봉주 같은 경우에는 친명이 아니고 친노 내지 친문 쪽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죠. 예. 그러면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포스트 이재명과 관련해서 이게 최고위원회에서 비명이라고 할 수 있는 정봉주가 들어가고 유럽에서 누구예요? 갑자기 김경수가 들어오면은 그게 하나의 틀이 돼가지고 야권발 정계 개편 될 수 있을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는 김경수는 아마 좀 더 침묵을 지키지 않을까. 왜냐하면 김경수로 지금 이재명 체제 못 깹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체제 저는 못 깬다라고 보는데 이재명이 비록 사법 리스크와 힘에 의한 굴종에 의한 세력이라는 부실공사이긴 한데 그래도 콘크리트예요. 아하. 부실공사이지만 콘크리트입니다. 이게 김경수의 힘으로 깨기 굉장히 힘들 거예요 아직까지. 근데 김경수의 역할론이 부각되려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중에 하나 정도는 현실화가 되기 시작해야 될 겁니다. 예. 김경수도 지금 뛰어드는 거는 자칫하다 자살행위라고 생각할 거예요. 때를 기다리지 않을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재명에 대한 여러 가지 중에 1심 판결이 다가오는 9월 말 10월 초, 그쵸. 9월 말 10월 초 정도에 판결이 선고가 되고 10월 내지 11월에 김경수가 그때 한국에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시점이 미묘하게 이렇게 교차되면서 전략적으로 그렇죠. 그 야권 내에 어떤 그런 분열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그런 예측도 없지 않던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런 예측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김경수 사면 복권한 걸로 대통령이 잘했네 잘못했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김경수 대통령 못 돼요. 이재명도 못 되지만 김경수도 못 돼요. 김경수가 범한 죄가요. 드루킹 여론조작이에요. 맞아요. 예. 이거 대한민국의 투표를 왜곡시킨 거예요. 그렇죠. 선거를 그것도 대선을. 네, 그것도 대선을. 예.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민주당 내에서 대선 후보가 된다. 그때부터 이거 물고 뜯기 시작할 거고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저는 아쉬운 게 이거예요. 도대체 드루킹 사건을 왜 김경수에서 멈춘 거예요? 그렇게. 이거 문재인까지 올라가야 되는 사건이에요. 제일 이익을 본 게 누구야? 드루킹 때문에. 문재인 아니야. 이거는 김경수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거 문재인까지 조사 들어갔어야 되고 지금 늦었지만은 할 수 있다면 저는 이거 문재인까지 조사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독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이다. 네, 아직도 살아있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권발 정계 개편 가능성도 충분히 남아 있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법부가 화이팅 해야 됩니다. 사법부가 있는 거를 신속하게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는 역할, 그것을 지렛대로 우리 국민의힘이 더 힘낼 수 있는 그런 미래를 한번 좀 기대해봐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방송이 끝나가니까 제가 이 말씀만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방금 이재명 대통령 못 된다라고 했고요, 저는. 그리고 김경수도 못 된다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요, 지금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순간 이 대안이 없어요, 제가 볼 때. 근데 우리 당은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 당에 훌륭한 인물들 너무 많으시거든요. 이분들이 지금과 같은 때부터 정책적으로 국민들께 이 사람이 대통령감이구나 하는 것들을 지금부터 보여주시는 분들이 많이 등장해야 돼요. 예, 그래서 뭐 한동훈 대표가 될 수도 있고 오세훈 시장이 될 수도 있고 뭐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나경원 대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원희룡 전 장관이 될 수도 있고. 그럼요. 예. 정말로 많은 분들 인재들이 있어요. 홍준표 대표가 될 수도 있고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께서 지금 이러할 때
때 싸울 때는 싸우고 국민들을 위한 민생을 챙길 때 챙기고 경제정책 내놓고 함으로써 아, 저 사람이야말로 우리나라의 대통령감이구나 하는 것들을 지금부터 다져가시면 절대 대선 지지 않는다. 오케이.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권 성공시킨다라는 전제하에 윤석열 정권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 힘을 합치고 그리고 대선 주자분들 지금부터 두각을 나타내는 정책적 두각을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 정말 김 대변인이 보여주시는 비전, 정말 우리 똑똑히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좀 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벌써 10시 1분, 10시 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김 대변인하고 제가 콩짝콩짝 했더니만 1시간이 그냥 후딱 가네요. 그렇습니다. 저희 또 국민의힘의 참 앞으로의 미래의 탁월한 정치인 중에 하나입니다. 많이 또 우리 김민수 대변인 후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고요. 애국 청년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 뭐 요즘 말로 하면 청년입니다. 애가 5입니다. 저까지 해서 8입니다. 아, 우리만 같으면 대한민국 인구 문제 걱정 안 해도 그러니까요. 야.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